오늘의 학습할 내용은 패키지의 사용, 데이터의 형태 변경입니다. 학습 목표와 학습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패키지의 사용. R 소프트웨어는 그 자체로 무료로 제공되어 손쉽게 사용할 수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전문가에 의해 개발되고 무료로 배포되는 수많은 패키지입니다. 패키지는 CRAN 패키지 리파지토리에서 다운로드받아 설치할 수 있습니다. CRAN은 통합 R 아카이브 네트워크를 뜻합니다. 여러가지 패키지를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어야 R 프로그램을 손쉽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R 패키지는 다음과 같이 여러가지 방법으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R 소프트웨어에서 검색하여 설치하거나 CRAN 사이트에서 미리 만들어진 패키지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설치 또는 R 명령어를 이용하여 설치합니다. 사용하는 명령어는 install packages이며 확인은 installed packages입니다. 그리고 패키지를 설치했다 하더라도 메모리에 로드하지 않으면 패키지에 포함된 함수 등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라이브러리 함수는 주어진 패키지를 메모리에 로드합니다. 또 require 함수도 파라미터로 주어진 패키지를 로드합니다. search 함수로 메모리에 로드되어 있는 패키지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패키지 사용에 대한 실습을 직접 해보겠습니다. R 소프트웨어에 내장된 검색 기능을 이용하여 패키지를 설치해 보겠습니다. R 소프트웨어의 메뉴에서 패키지들 혹은 패키지스를 선택하고 하위 메뉴에서 패키지를 설치하기를 선택합니다. CRAN 미러 선택 화면이 나타나면 코리아, 서울 혹은 가까운 곳을 선택하면 이후 선택한 패키지를 빠르게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표시되는 패키지 목록에서 PLYR을 찾아서 선택하고 설치하면 됩니다. 대부분 사용할 패키지 이름을 알고 있으므로 이 방법은 매우 불편합니다. dplyr 패키지를 설치해 보겠습니다. install packages 명령어를 사용하면 번거로운 과정 없이 바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설치된 패키지는 installed packages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설치된 패키지는 사용하기 위해 로드해야 합니다. 라이브러리 함수를 이용합니다. 패키지를 설치할 때는 인용보호를 사용하지만 메모리에 로드할 때는 인용보호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search 함수는 메모리에 로드된 패키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메모리에 로드된 패키지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언로드 할 수 있습니다. remove packages 함수를 이용하여 설치된 패키지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패키지를 삭제하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 패키지 사용과 관련된 자주 하는 질문입니다. 메모리에 로드된 패키지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경우 메모리에서 분리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의 형태 변경.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집된 데이터에 대해 통계 분석 작업을 위해서 반드시 전처리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전처리란 통계 분석 처리를 가능하게 하거나 쉽게 하기 위해 먼저 하는 작업을 말하며 데이터의 변환, 조작, 필터링 등이 있습니다. 변환이란 예를 들어 금액 데이터의 경우 일반적으로 천 단위 구분 기호가 포함되거나 통화 기호가 포함되는 문자열 형식입니다. 이런 경우 구분 기호를 제거하고 숫자 데이터로 변환이 필요합니다. 숫자 형식으로 변환해야 합계 혹은 평균을 구하는 등의 통계 계산이 가능합니다. 조작이란 앞선 예처럼 통화 기호 등이 포함된 문자열을 숫자로 바로 변환하게 되면 오류가 발생합니다. 기호를 제거하는 조작을 해야만 올바르게 변환할 수 있습니다. 필터링은 기준에 맞는 데이터만 대상으로 분석하기 위해 전체 데이터의 일부분을 기준에 따라 제외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R은 통계 분석용으로 개발된 소프트웨어이며 많은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통계 데이터에서 가장 자주 다루는 데이터 형태는 N개의 개체 각각의 P개의 특성으로 채워진 2차원 배열인 데이터 프레임입니다. N개의 개체는 행이라 하고 P개의 특성은 열이라고도 합니다. 이러한 데이터 프레임은 담겨 있는 데이터에 대해 통계 분석을 하는 과정에 적절하게 그 형태를 변경할 필요가 자주 있습니다. PLYR 패키지는 2개 이상의 데이터 프레임을 하나로 병합하거나 특정 함수를 적용하여 요약 집계 결과를 제공하는 패키지입니다. 지금부터는 PLYR 패키지 사용에 대한 실습을 직접 해보겠습니다. 먼저 2개의 데이터 프레임을 생성합니다. HT는 키 자료이고 WT는 몸무게 자료입니다. 각각 5개의 자료가 있으며 ID 컬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데이터 프레임 HT와 WT를 join 함수를 이용하여 연결합니다. 이때 연결 기준이 바로 ID 컬럼입니다. join 함수는 PLYR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냥 사용하면 당연하게 오류가 납니다. PLYR 패키지를 설치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로드합니다. 다시 join 함수를 이용하여 두 데이터 프레임을 연결합니다. ID를 기준으로 연결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DPLYR 패키지는 데이터 프레임과 같이 정형화된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 적합한 패키지입니다. PLYR 패키지는 R 프로그래밍 언어로 개발되어 다소 느리지만 DPLYR 패키지는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해 C++ 언어로 개발되었습니다. 다음의 표와 같은 함수가 제공됩니다. 데이터의 형태 변경과 관련된 자주 하는 질문입니다. join 함수를 호출할 때 by 파라미터에 주어지는 컬럼을 기준으로 연결합니다. 기준 컬럼이 두 데이터 프레임 모두에 존재해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DPLYR 패키지 사용에 대한 실습을 직접 해보겠습니다.
dplyr 패키지에 포함된 함수에 대한 실습을 하기 위해 패키지를 설치합니다. install packages 함수를 사용하며 라이브러리 함수를 이용하여 메모리로 로드합니다. 실습에 사용될 hflights 데이터세트를 설치합니다. 이 데이터세트는 2011년 미국 휴스턴 공항에서 출발하는 모든 비행기의 이착륙 정보가 기록되어 있으며 22만 7,496건의 관측치가 있습니다. install 패키지 함수로 패키지를 설치하고 require 함수로 메모리로 로드합니다. require 함수와 라이브러리 함수는 같은 역할을 합니다. hflights 데이터세트의 구조를 살펴봅니다. 설명한 대로 22만 7,496개의 관측치와 21개의 컬럼으로 구성된 데이터 프레임입니다. 컬럼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help 함수를 이용하여 알아볼 수 있습니다. 각 컬럼에 대한 설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tbl-df 함수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tbl-df 함수는 현재 콘솔 창의 크기에 맞도록 데이터 출력을 조정해 줍니다. tbl-df 함수의 결과를 확인하면 현재 콘솔 창에서 데이터를 조회하기 쉽도록 포매팅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콘솔 창의 크기를 조정하고 다시 tbl-df 함수를 사용하면 변경된 콘솔 창에 맞도록 재조정된 출력물을 볼 수 있습니다. 조건에 맞는 데이터만 골라내기 위해 필터 함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어진 데이터에서 1월 1일 자료만 추출합니다. month가 1이고 day of month가 1인 자료만 필터링합니다. 이때 중간에 있는 기호는 %라고 읽으며 논리 연산자 AND입니다. 즉, 두 조건이 만족되는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데이터 세트에서 7월과 8월의 데이터를 골라낼 수 있습니다. 이때 중간에 있는 기호는 vertical bar라고 하며 논리 연산자 OR의 의미입니다. 즉, 두 조건 중 하나만 만족해도 선택이 됩니다. arrange 함수는 데이터를 정렬할 때 사용합니다. 정렬 기준은 작은 값에서 높은 값 순서로 혹은 사전 순서로 정렬합니다. 혹은 반대 순서로 정렬도 가능합니다. 예제는 주어진 데이터 세트 HFDF를 연도, 월, 출발 시각, 도착 시각을 기준으로 먼저에서 나중으로 정렬합니다. 적용 순서는 앞의 컬럼부터 뒤쪽 컬럼으로 순서대로 적용합니다. 연도값이 작은 것부터 앞에 세우고 만약에 연도값이 같다면 월값이 작은 것부터 앞에 세웁니다. 역순으로 정렬할 때는 DSC 함수를 이용합니다. 이 예제는 출발 시각이 늦은 것부터 앞에 세웁니다. select 함수는 특정 컬럼을 기준으로 데이터를 선택합니다. 전체 데이터 세트에서 특정 컬럼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mutate 함수를 사용하면 데이터 세트에 특정 컬럼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도착 지연과 출발 지연의 차이를 이용하여 단축된 비행 시간을 구하고 이를 시간 단위로 구하여 원래 데이터 세트에 추가해 보겠습니다. select 함수를 이용하여 추가된 컬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에 대한 요약 통계치를 구하기 위해 summarize 함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제와 같이 에어타임 컬럼에 대해 평균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평균값이 구해지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에어타임 값 중에 누락된 값이 있어 min 함수가 올바르게 동작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min 함수를 사용할 때 누락된 값을 무시하도록 NARM T 옵션을 사용합니다. 이제 올바르게 값이 구해졌습니다. SD 함수와 var 함수를 이용하여 표준 편차와 분산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룹 바이 함수를 이용하여 데이터 세트에서 특정 컬럼을 기준으로 데이터를 그룹화할 수 있습니다. 항공기의 테일 넘버는 항공기 등록 번호이며 차량 번호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총 3,320대의 항공기 테일 넘버가 식별됩니다. 이번 시간의 학습을 얼마나 잘 이해하였는지 확인해 보세요. 이번 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패키지 설치는 여러 방법 중에 편한 방법을 선택하면 되고, R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패키지에 대한 사용법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데이터를 올바르게 처리하기 위해서 적절한 전처리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데이터 프레임에 대해서 PLYR, DPLYR 패키지는 여러 가지 기능을 제공합니다. 지금까지 데이터의 형태 변경에 대해 학습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R 응용 예제 1번 데이터의 입력 및 처리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